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손주 보는 거,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라서 하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부모님, 특히 60대 이후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면서 겪는 진짜 현실과 감정의 무게를 솔직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감정적 갈등까지 이어지며 결국 자기 삶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손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마음 한쪽이 늘 답답하신가요? 혹은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솔직히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어 손주 봐주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노년의 삶, 가족관계, 건강, 행복한 노후에 대해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현실적인 노후 지혜와 가족관계 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손주를 봐주는 일, 처음에는 참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하고 웃어주면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손주 얼굴 보면 다 잊어요. 애가 나한테 활력소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 돌봄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의 반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주만 좀 봐주세요. 우리 맞벌이라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딸이 힘들다는 말, 아들이 지쳐있다는 말. 그걸 듣는 순간 부모 마음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야지.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잠깐만이 매일이 되고 부탁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은퇴 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문화센터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하는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출근 시간하고 어린이집 시간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 한두 달만 봐줘요. 그 말에 이모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한두 달쯤이야. 그렇게 시작된 돌봄이 어느덧 4년째입니다. 이제 이모 씨의 하루는 손주의 등원 시간에 맞춰집니다.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 딸 집으로 가서 아이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3시에 다시 데려와 간식 먹이고 놀아주고 저녁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봐줘야 합니다. 그 사이 병원 갈 시간도 친구 만날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시간 좀 가지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내겠어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야죠. 이모 씨의 말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기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죄책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겠다. 나는 그래도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손주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하루 리듬, 건강, 생활을 전부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계획은 늘 아이 일정 뒤로 밀립니다. 오늘은 친구랑 점심 먹으러 갈까? 하지만 그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조기 하원이에요.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약속은 또 취소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늘 뒷전이야. 나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해. 그런 인식이 쌓이면 자신의 행복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부재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을 때, 그때부터 우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손주 돌봄은 이 자기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내 하루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삶. 그건 겉으론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잃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도 흔합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조부모들이 많습니다. 기차로 2시간 거리, 매주 월요일 아침 서울로 올라가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는 시기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보다 딸네 집이 더 익숙해졌어요. 내 집은 주말에만 들어가요. 근데 주말엔 또 집안일, 빨래, 밥 준비하느라 쉬지도 못해요. 이분은 몸무게가 8kg 줄었고 최근엔 혈압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노년인가 싶어요. 근데 또 손주 생각하면 놓질 못하겠어요. 사랑이 이렇게 중독처럼 변합니다. 손주가 웃어주면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돌봄의 피로는 매일 누적됩니다. 그 피로는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입장인데 자식은 점점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고마움은 줄고 당연함이 커집니다. 엄마, 이번 주도 봐주실 거죠?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처음엔 부탁조로 하던 말이 이젠 당연한 통보가 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엔 묘한 서운함이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없네. 이 감정이 누적되면 결국 가족 간의 감정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감정의 피로로 끝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맞벌이하는 부부였고 부모가 손주를 매일 봐줬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 애가 말을 너무 버릇없게 배웠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결국 타들 듣는구나.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감정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 온도가 유지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고마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이 길어지면 그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의무감과 피로만 남습니다. 결국 관계의 온도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 하루 8.3시간, 주당 평균 4.7일입니다. 이건 거의 풀타임 육아 수준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60대와 70대 초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애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선택이 아닌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건강,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의무는 결국 부모의 인생을 다시 남을 위한 삶으로 되돌립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젊은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달라진 건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뿐입니다. 이건 인생의 악순환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은 점점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는 거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산 하루가 언제였나요? 손주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가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너지는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웃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 거리를 지킬 때 비로소 부모도 자식도 손주도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 무너지는 노후의 균형.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과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아온 아내. 그들은 이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함께 취미도 배우며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복직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 좀 없을까?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노후 계획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몇 달만 봐주자. 하지만 손주는 금세 커가고 딸의 직장 생활은 바쁘고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몇 달은 3년이 되었고 어느새 그 노부부의 하루는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이유식 만들고 낮엔 놀이터 가고 저녁엔 목욕시키고 재우기.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여행은커녕 친구 만나는 일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손주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전체를 삼켜버린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의 상당수가 은퇴 이후 다시 육아 노동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맞벌이 현실, 높은 보육비, 복직 압박 때문에 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늘었죠.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건 바로 노년의 자기 삶의 주체성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네가 힘든데 내가 도와야지. 애가 내 손에 크면 마음이 놓이잖아. 하지만 도와주는 일과 인생을 다시 거기에 바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을 희생의 습관으로 다시 묶어버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귀엽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체적으로 엄청난 노동이 동반됩니다. 아이는 무겁고 끊임없이 주의를 요합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다니고 업고 목욕시키는 일은 젊은 부모에게도 힘든 일인데 60대, 70대 몸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한 6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봤어요. 애 자는 사이에 파스 붙이고 또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날은 손주 안다가 갑자기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 그녀는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병원에 가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결과였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외앞에서 웃었지만 마음속엔 이제 정말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주를 돌보다 다치거나 병이 악화되는 노년층이 적지 않습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수면 부족, 스트레스성 고혈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기 몸보다 손주를 우선시하는 죄책감 구조입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지. 딸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만두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몸이 부서질 때까지 돌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으면 손주를 돌보는 일도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죠. 몸은 상했고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그 안에서 점점 서운함과 피로를 쌓아갑니다. 경제적 부담의 악순환. 손주를 돌보는 동안 부모 세대가 지출하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식비, 장난감, 옷, 병원비, 심지어 유치원 행사비까지 할머니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사주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은근한 부담이 됩니다. 나도 연금 받아서 아껴 써야 하는데 애거 사주다 보면 늘 적자예요. 딸 부부가 고맙단 말을 하지만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봐주는 걸로 생각하죠. 한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중 절반 이상이 돌봄에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내 돈을 써서 손주 키운다는 응답도 상당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움 덕분에 경제적 여유를 누리지만 정작 부모 세대는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순간
노년의 자존감도 흔들립니다.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그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죠. 손주에게 옷 한 벌 사주는 건 행복하지만 동시에 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교차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세대 간 감정의 골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엄마, 요즘에 그렇게 예민해졌어? 하지만 그 예민함 뒤에는 오랜 피로, 쌓인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신을 잃어가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무너진다. 손주 돌봄이 장기화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뀝니다. 처음엔 고마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의무로 변합니다. 엄마, 내일도 애 봐줄 수 있지? 라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부탁이 되고 부모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누가 봐줘?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손주 돌보면서 멀어졌어요. 내가 하루라도 늦게 데려다주면 엄마의 그래요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감정이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를 이유로 자녀 부부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가족 전체의 균열로 번집니다. 결국 부모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문제는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본래 자기 삶을 되찾고 오랜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봄의 굴레에 들어가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타인의 필요로 채우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의존을 끊는 것.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다. 그 말은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은 당장은 효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녀 세대의 의존을 고착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애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자녀는 부모의 삶을 자기 인생의 일부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립을 배워야 할 세대가 의존을 배워버리는 셈이죠. 진짜 사랑은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스스로 균형을 잡게 두는 것. 그게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겪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자 비로소 보인 나의 인생.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두 손주를 5년간 돌봤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퇴근이 늦어져 밤 9시가 넘도록 손주를 맡았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오늘 이유식 다 먹였죠? 라는 말이 툭 던져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그녀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손주 사랑도 좋지만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처음엔 자녀가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갑자기? 나 이제 일 못하라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요가를 배우며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나를 위해 하루를 계획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이제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볼 땐 내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자유는 돈보다 귀해요.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회복된다. 많은 부모들은 손주를 봐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힘든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다른 집은 다 봐준다는데 나만 외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건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희생의 습관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해 살았고
자녀가 결혼하면 손주를 위해 살게 되는 구조. 그 속에서 나는 어디 있나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60대 여성의 70% 이상이 손주 돌봄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서요. 내 딸이 힘든데. 하지만 이 미안함은 사실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가정을 꾸렸다면 그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 심리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돕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깊이와 닿습니다. 손주를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가족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녀가 고마움을 배우고 부모의 인생을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손주를 돌보지 않기로 한 어느 6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불안했어요. 애 봐주지 않으면 딸이 삐지지 않을까 걱정됐죠. 근데 지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들은 손주 돌봄을 그만둔 후 함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신기해요. 손주 생각이 아니라 내 호흡과 내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죠. 오랫동안 잊고 살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난 느낌이랄까. 이처럼 손주를 돌보지 않는 시간은 단순히 노동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에 주어진 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노년이 아름다워지는 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되찾을 때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인생 후반의 보석 같은 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손주 중심 인생이 아닌 나 중심 인생으로.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나답게 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습관이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 손주를 돌본다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온 육아의 시간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건 인생의 후반부를 앞부분으로 되갚는 일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젊음은 자식 키우느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늙음을 나답게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매주 수채화를 그리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그게 뭐가 대단해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텐 이게 인생의 자유야. 손주를 돌보는 대신 그녀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돌봤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성장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색이 달라지니까요. 도와주되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칙. 손주 돌봄을 거부한다고 해서 자녀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도와주되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는 건 필요한 순간에 조언하고 잠깐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한다는 건 자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근 때문에 잠깐 손주를 맡길 때 하루 정도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일이 되고 일상이 되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대리육아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년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는 게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가족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성숙해집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든든히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은 노년, 마음이 젊어진다. 손주를 봐주지 않기로 한 어느 72세 남성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늙는 게 뭔지 알아요.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갇히는 게 늙는 거예요.
그는 손주 돌봄 대신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자전거냐 했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타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했어요. 지금은 새벽에 바람 맞으며 달리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자유를 되찾은 노년은 몸뿐 아니라 마음이 젊어집니다. 손주의 웃음 대신 자신이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웃음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의 해방이자 인생 후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곳은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손주를 봐주는 건 사랑일 수 있지만 내 삶을 잃어버릴 정도의 헌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노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잡히면 가족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어 손주를 봐주지 않는 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랑의 다른 형태이고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자 가족의 대화가 달라졌다. 손주 돌봄을 그만둔 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자녀는 서운해했고 부모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엄마, 내일 몇 시에 와요? 로 시작되던 전화가 이제는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문장의 변화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도우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손주를 봐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삶을 함께 나누는 어른으로 존중받기 시작한 것이죠.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딸이 나한테 전화하면 늘 엄마, 오늘 애 봐줄 수 있어? 였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 같이 영화 보러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나를 엄마로 다시 봐주는 것 같아서요. 이처럼 돌봄의 역할을 내려놓으면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다시 인간적인 온도를 되찾습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중심을 가진 어른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가족의 대화와 감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잃었던 존중을 되찾는 과정. 손주를 돌보는 동안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은 존중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점점 요청받는 역할로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 관계는 어느새 수직적 구조로 변합니다. 자녀가 부탁을 하고 부모는 받아들이며 서로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돌봄을 중단하면 이 구조가 깨집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쓰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의 재조정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땐 몰랐는데 아버지도 쉬어야 했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생깁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대신 줄 수는 없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오히려 가족은 부모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도 결국은 더 가까워진다. 처음 손주 돌봄을 그만둔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손주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계처럼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만남이 감정적인 교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면서도 대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 번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런 대화 속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가 되살아납니다. 한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나한테 밥만 먹으라, TV 그만 보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같이 산책도 가고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그게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매일 붙어 있는 존재보다 가끔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다시 감사가 생긴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은 감사받지 못함입니다. 손주를 아무리 봐줘도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서서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봄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새삼 느끼게 되고 부모는 그 고마움을 들으며 마음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애 봐주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딸이 엄마 고마워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만한다고 하니까 딸이 울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하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족 안에서 감사는 관계를 살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희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자기 삶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누구에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서 온다. 손주를 돌보는 동안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내가 필요하잖아 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 말 속엔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다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서 생깁니다. 필요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자기다운 삶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65세 남성은 퇴직 후 손주를 봐주며 그래도 내가 쓸모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자신을 찾지 않자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쓸모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였다는 걸. 그 후 그는 늦은 나이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소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한테 필요해요. 그게 진짜 자존감이더라고요. 손주를 돌보지 않아도 가족은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행복을 돌봄의 희생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행복은 각자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아도 가족은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건 매일의 육아가 아니라 가끔씩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의 질입니다. 함께 놀고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와의 약속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할미는 매일 보는 대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엔 하루 종일 놀아줄게. 그날은 손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고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기억됩니다. 그렇기에 매일 피곤하게 돌보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훨씬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용기.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내가 나를 선택하는 용기 별표입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육체적 쉼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늦게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이답게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매 품격은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애 좀 봐줘요 라고 할 때 그 부탁을 거절하는 용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생 후반의 진짜 자유. 손주를 돌보지 않는 대신 이제 당신은 인생 후반의 진짜 자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지? 라고 스스로 묻는 순간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동안은 남의 필요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내 기분과 내 건강, 내 행복에 맞춰 사는 겁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친구와 만나 웃을 수 있는 것.
그 일상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인생을 되찾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이제 내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손주를 봐주는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은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일부를 다시 포기하고 자녀의 삶에 재투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결코 가벼운 대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한밤중에도 깼던 지난 세월이 겨우 끝났는데 노년이 되어 다시 그 소리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애가 밤마다 울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침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말들을 실제로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70대 할머니인 김영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주 본다고 하니까 그냥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늙었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한데 애 안고 다니려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며느리는 출근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오니까 결국 다 내가 맡게 돼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다들 엄마는 그래도 애한테 정 붙여야지 이런 말만 해요. 이런 상황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의무로 변할 때 생기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라는 압박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녀도 이런 심리를 은근히 이용합니다. 엄마가 봐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형네는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매번 돈 들고 난리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그래,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며 위안을 느끼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안 되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함께 자라납니다. 결국 이 감정의 불균형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입니다. 얘들이 밥이라도 챙겨주면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애 봐주고 저녁이면 엄마,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그냥 가요. 손주도 귀엽지만 내가 사람 대접은 못 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감정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깊게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또한 손주를 봐주다 보면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다시 불붙습니다. 요즘 육아는 예전과 다릅니다. 분유 온도, 이유식 시기, 교육 방식, 장난감 선택까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부모의 방식에 쉽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애 정서에 안 좋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노부모는 마치 자신이 틀린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60대 중반의 정순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워킹맘이라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루는 내가 손주한테 밥 먹으라고 큰 소리 냈거든요. 근데 그날 딸이 퇴근하고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애한테 소리 지르면 불안정 애착 생긴대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무슨 죄인 된 기분이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애 잘 키웠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손주를 봐주는 부모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내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구나 하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처음엔 가족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의무와 비난 사이에서 찢겨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관계의 균열이 단지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주를 봐주다 보면 자신의 삶의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늦잠도 못 자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며 여행 계획도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애 좀 크면 놀러 가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면 등하원 도우미가 되고 초등학교에 가면 학원 데려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일정 속에 묶여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손주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살고 자녀의 부탁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늘 다음해로 미뤄집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 낯선 자신이 서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너무 오래 매달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감정적 탈진, 이고 디플리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남을 위해 쓰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 능력이 마비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는 감정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왜곡입니다. 손주를 정말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피로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죄책감이 함께 찾아오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나쁜 할머니인가? 이런 자책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68세의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주가 귀엽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애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나도 쉬고 싶거든요. 근데 딸은 항상 엄마 덕분에 일 다녀요 하면서 고맙다고 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도 왜 이렇게 지칠까? 그게 너무 슬퍼요. 이런 감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조부모의 도움은 당연하다는 문화를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자녀 세대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고 부모 세대는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노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돌봄이 될 수 있지만 돌봄이 의무가 될 때 사랑은 상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세월 쌓여 결국 가족 간의 거리로 남습니다. 예전엔 손주랑 놀면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냥 힘들어요. 딸이 오면 반가워야 하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 속에는 세대 간의 사랑이 무너져버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손주를 봐주는 일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한 사람의 노년을 소진시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손주 봐주지 않았으면 우리 맞벌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풍경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한 가지 잊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도움의 대가로 누군가의 노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스스로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 나누고 아침 햇살을 느긋하게 맞으며 산책하고 그동안 미뤄둔 취미를 즐기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것이 진짜 노후입니다. 그런데 손주를 봐주는 순간 이 자기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어린아이 깨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 보내고 낮잠 재우고 놀아주고 저녁까지 챙기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데 문제는 그때의 체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서울에 사는 67세 김정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로 쌓은 퇴직금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돌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조용히 살자는 꿈이었죠. 하지만 딸이 첫 손주를 낳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지? 어린이집은 너무 이르고 시어머니는 일하셔서 안 돼. 그 한마디에 정혜 씨의 모든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제주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카페는 꿈이 아닌 옛날 얘기가 되었죠. 딸은 둘째를 낳았고 이제 정혜 씨는 두 아이를 돌보는 전담 조부모 보육자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애 얼굴 보고 밤에는 그 애 자는 거 확인하고 자요. 주말이면 딸이 엄마 좀 쉬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허무해요. 이미 내 삶은 다 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노후의 잠식입니다. 시간의 손실, 체력의 손실, 꿈의 손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손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의무로 바뀌는 순간 노부모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손주를 봐주기 위해 직장을 일찍 그만둡니다. 이제 나도 일할 나이 지났으니까 라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 그 결정은 경제적 독립의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손주를 봐주는 동안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식비, 장난감, 병원비, 이동비용 등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니까 돈 안 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중 절반 이상이 본인 돈을 써서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장난감 하나 사줬어요. 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갔는데 진료비가 나왔죠. 간식비는 그냥 내가 내요. 애 앞에서 돈 따지기 싫으니까. 이런 사소한 지출이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에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도 갚지 않습니다. 고마움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결국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자식 도와줬으니 됐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도 부모는 여전히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일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건강의 붕괴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은 단순히 놀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1살, 2살 아이를 돌보려면 허리를 굽히고 안고 들고 재우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젊은 부모에게도 벅찬데 60대, 70대에게는 육체적으로 혹독한 노동입니다. 정형외과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손주 안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손주가 뛰어다니니까 같이 잡으려다 무릎이 나갔어요. 애 목욕시키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뒤로 계속 시크네요. 노년의 신체는 이미 회복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조금 쉬면 낫지 않습니다. 한 번 다치면 그 통증은 평생 따라옵니다. 결국 병원비는 늘어나고 체력은 더 떨어지며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상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엄마가 그래도 애 보니까 젊어지잖아라며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동안 노부모는 빠르게 노화합니다. 꾸준히 움직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의무적 노동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손주 돌봄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만족감이 잠깐은 주어지지만 그것이 지속될수록 피로가 누적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돌봄 우울증, 그랜드 퍼렌텔 번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노년 상담센터에서 만난 72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울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너무 지쳐서 그래요. 손주가 안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미안해요. 내가 손주 얼굴 보고 싶어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감정은 단순히 피로감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미워하게 되는 건 부모 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니까요. 결국 손주를 봐주는 일은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노후의 자기 통제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감정도 모두 타인의 필요에 맞춰 쓰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희생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고마움, 손주의 사랑.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더 이상 조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바쁘고 이제는 부모의 건강이 나빠져도 엄마,
병원은 잘 다녀요. 한마디로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손주도 더 이상 할머니 집에 오지 않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때 부모는 깨닫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건 원망이 아니라 슬픈 현실입니다. 노년의 사랑이 가족의 도움으로 소비되고 그 대가로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무너진 건강뿐인 사람들. 그들이 후회하며 하는 말은 거에 같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덜 해줄 걸. 내 삶도 챙길 걸. 내가 너무 다 내줬어요. 사랑은 베풀되 자신을 지킬 선은 있어야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삼켜버릴 정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결국 가족을 건강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미안함과 서운함만 남기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를 보는 일은 분명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노년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게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피로와 책임감 속에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마음 한쪽에 미안함과 서운함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노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손주를 돌보지 않기로 결심한 부모님들도 그 결정을 통해 오히려 가족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감사와 존중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 가족관계, 행복과 건강에 대한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는 채널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도 하루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결국 가족과 자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노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